이제 HTML 파일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자바스크립트 첫 단원을 할 때 HTML 안에서 그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HTML 파일 안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성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코드가 전부 이 안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 코드를 다른 HTML에서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별도의 JS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HTML에서 src 속성으로 참조하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이 src 속성이 들어갔을 때는 이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못 와요. 근데 상관없어요. HTML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얘네가 다 실행할 때는 하나로 통합돼서 실행돼요. 여기서 let a는 100, 또 다른 블록에서 let b는 200, 또 다른 블록에서 let c는 a 더하기 b, 또 다른 블록에서 console.log c,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실행할 때 하나로 통합돼서 실행이 돼요. 대신에 좀 코드가 지저분해지겠죠. 여기저기 찍혀 있으니까. 요 사이사이에 HTML과 CSS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행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만 추려서 하나로 통합해서 실행해요. 자, 일단 그거를 유의하시고요. 수업에서는 예제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HTML 안에 스크립트 태그 넣고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 진행할 거예요. 파일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1단원에서 봤었던 거고요. 이제 14단원 진행할게요.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CSS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 안에다가 넣었었습니다. jQuery 작성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여기다 넣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자바스크립트는요, 아까 파일 볼게요. 스크립트가 바디 태그 끝나기 전으로 오죠.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작성이 되고요. HTML 문서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드가 여기저기 막 찢어지면은 나중에 수정 같은 거 할 때 헷갈리니까 가급적 한 곳에 모아서 코딩하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Node.js 기반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못 쓰는 내장 객체가 하나 있는데 HTML 안에서 실행된 경우에 한해서 도큐멘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갖습니다. 이 도큐멘트가 HTML 파일을 뜻해요. 내장 객체니까 이 안에 메서드가 있겠죠. 그 메서드 중에 get, 가져와요. 우리가 보통 태그라고 불리우는 애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의 기능이요, id 값에 의해서 HTML 요소를 가져오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이 HTML 파일은요,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한 줄씩 한 줄씩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console.log라고 했으니까 웹브라우저 콘솔 영역에 헬로월드라고 출력을 하겠죠. 브라우저의 콘솔이라고 하는 건 개발자 도구 여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콘솔 하면 여기 있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콘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출력은 여기서 돼요. 콘솔.log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개발자가 테스트용으로 변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이제 출력하는 용도예요. 여기다 백날 출력해봐야 사용자는 못 보겠죠. 자, 그 다음에 HTML 문서 안에 있는 foo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를 가져와서 여기다 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웹브라우저가 HTML 코드를 한 줄씩 읽어드린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를 읽고 있어요. 아직 밑에는 안 읽었어요. 자, 근데 foo라는 아이디는 지금 어디 있나요? 34라인에 있죠. 자, 여러분들 책 볼 때 읽지도 않은 페이지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여기를 해석하고 있는 동안에 foo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를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foo는요, undefined 내지는 null이에요. 이런 걸 못 찾으니까 반환을 못 해주는 거예요. undefined나 null은 비어있는 상태죠. 안에 메서드나 프로퍼티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 객체에서 프로퍼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에러예요. null이 리턴 되고요. null에 대한 접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풀을 못 찾았다고 여기가 에러가 아니에요. 여기는 null 반환했어요. 여긴 정상이에요. 근데 null 객체에 inner HTML이라는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에러 찾는 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만 뚫어져라 쳐다봐요. 원인은 위에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러 상황에 대한 오답 노트 꼭 만들어 놓으세요. 특히 이제부터는 에러가 그 에러 나는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 한 서너 줄까지는 더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라는 게 시작되면은 이제 코드가 중구난방으로 동시에 실행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에러가 한꺼번에 후두두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도 자바스크립트는 소스 코드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코드는 아마 검색되는 거에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라이브 서버 가동해서 실제로 맞는지 볼게요. 자, 가동을 했어요. 개발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다 싶으면은 개발자 도구 콘솔을 여세요. 그러면 이 개발자 도구에 에러가 몇 개가 있는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파일과 라인 수, 24번째 라인에 27번째 글자가 에러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러 원인이 나옵니다. cannot set property of null. null의 프로퍼티를 세팅할 수 없다. inner HTML을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에러 났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inner HTML이 문제인 게 아니라 객체가 null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null이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생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여기서 보셔야죠. 이렇게 에러를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요 구문이 웹브라우저가 모든 HTML을 인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한 단계 발전시키면, 요거는 실습하실 때 에러를 직접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자, 같은 코드를 재현합니다. 대신에 코드를 함수로 묶었습니다. 함수는 호출하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쭉 하는데 여기 함수 있네? 얘는 킵해 놓은 거예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모든 HTML 태그 속성 중에 on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15단원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대표적인 게 on클릭이에요. 그럼 요거랑 대비하시면은 무슨 기능인지 바로 딱 감 오시죠? 이 태그의 속성 영역, 여기요. 이 속성에 저장되는 값 영역. 만약에 img 태그인데 on클릭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옴표를 열면은 속성에 대한 값을 기술할 거 아니에요. 요 영역은요, HTML 영역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 이미지를 클릭할 때 작동해요. 자, 그 중에 onload라고 하는 속성은요, 브라우저가 HTML을 끝까지 해석한 직후를 뜻해요. 브라우저에 의해서 로드 됐을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실행될 코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는 프라는 아이디가 여기 있다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가져옵니다. inner HTML은요, 여기에요, 여기.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대입하래요. 그럼 이 내용이 여기로 대입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게 나오죠. 자,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 CSS 할 때 요거 요소 많이 봤었잖아요. CSS 공부하면서 이 요소 탭을 이제 누르실 때 많이 하시는 생각이, 아, 여기가 내가 작성한 HTML 소스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 원본은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 소스 보기, 이거예요. 이게 소스 원본이에요. 여기 이 스크립트는 지금 라이브 서버가 강제로 넣어주는 코드고요. 이 라이브 서버 관련된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분명히 코드 원본에는 H1 태그 사이가 비어있죠. 그래서 코드 원본에도 H1 태그 사이가 비어있죠. 이게 우리가 작성한 소스예요. 개발자 도구의 이 요소 탭에서 보이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풀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한테 태그 안에다 얘를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현재 이 상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스에 이거 코딩한 적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HTML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실제로 그 제어 결과를 이 요소 탭에 반영을 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어떤 식까지 가냐면은, 나중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뭐, 요런 예제가 있는데, 소스 원본은, 목록 정의 태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자, 어떤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리뷰 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 안에 UL 안을 보면은 현재 지금 UL 태그 안에 다 비어 있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면 리뷰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코딩하면은 웹브라우저는 이 안에다가 리뷰 내용을 이렇게 실제로 생성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HTML하고 CSS를 제어하거나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HTML을 모두 해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함수를 콜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단점이 생겨요.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는 HTML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섞여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명령 하나가 세미콜론으로 구별된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세미콜론만 잘 찍어주면 별도로 줄바꿈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맘만 먹으면 세미콜론 찍고 for let i는 0,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또 for let j는 0, j는 i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 j++. 여기서 let str은 땡땡. HTML 속성이니까 줄바꿈을 못 하잖아요. 한 줄에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str 플러스 이퀄 여기다가 별 더하고 마지막에 console.log str 이런 식으로 짜도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콘솔에다 별 찍기 하는 거죠. 자, CSS 같은 경우도요. 여기다가 스타일 속성으로 막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이유는 소스 코드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죠, 지금. 자, 그래서 웹페이지 코드를 옛날에 비꼬아서 불렀던 말이 스파게티 코드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용어예요. 이거 2000년도 초반에나 하던 웹 개발자들 이제 일반 PC용 프로그래머들이 웹 개발자들 비꼴 때 하는 말이었어요. 저 XX들 맨날 스파게티만 갖고 논다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웹 개발자가 급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목표로 했던 거 하나가 어떻게든 스파게티 소리 좀 덜 들어보자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코드를 HTML 안에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도기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세요. 지금 안 쓰이는 코드니까. 도큐멘트, window.add event listener load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rt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한테 다 로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 호출해 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럼 이 코드의 구성이 지금 스크립트가 위쪽에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시 볼게요. 브라우저가 얘를 한 줄씩 읽어드려요. 함수는 킵해놓고 여기서 로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출해 라고 했으니까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요. 계속 읽어요. 끝까지 다 읽었죠. 그럼 이제 아까 킵해놓은 거 실행하러 다시 올라가야겠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실행해요. 이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요. 쭉 실행하고 이제 HTML 코드도 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러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외부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 src라고 해서 모듈도 다시 참조하게 넣었다 라고 한다면 웹브라우저는 이 모듈의 다운로드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메가짜리 모듈이라고 하면은 오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동작하는 순서도 약간 비효율적이고 모든 모듈이 로딩되기 전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기 때문에 요즘 자바스크립트는요. 자, 코드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스크립트를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넣어요. 그러면 볼게요. 쭉 해석을 해요. HTML은 해석하는 즉시 화면에 뭐가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일단 화면에 H1 태그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해석하려고 해요. 아까 얘네 이거 갖고 와서 내용 출력하고 넘어가요. 다시 돌아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처리 효율이 훨씬 좋은 코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아까 제가 해드렸던 거 있죠. 그 window.add event listener load 하고서 여기서 함수 이름 적는 거 콜백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는 거. 자, 이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이 명령 자체가 웹브라우저가 HTML을 모두 로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실행하라는 건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HTML 다 해석했어요. 굳이 명령을 이중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데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 코드를 넣어요. 밑바닥에다가. 이거랑 비슷한 게 소스 코드 자바스크립트를 아래쪽에서 처리하면서 jQuery 달러 펑션 여기다 넣는 경우. 왜냐면 이 jQuery의 달러 펑션이라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웹브라우저가 로딩할 때까지 기다려 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 펑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도큐멘트 이거 $document.ready라고 하면서 여기다 펑션 넣는 거. jQuery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코드 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jQuery 1.4 이후로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코드인데 계속해서 이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 함부로 쓰시다가는 플러그인끼리 충돌 나서 난리가 납니다. 이건 쓰시면 안 되는 코드예요, 사실 jQuery 하면서도. jQuery 레퍼런스 보면 나와 있어요. 저거 디플리케이트 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저걸 많이 쓰고 앉아 있으니까 jQuery가 저 코드를 아직 못 빼고 있었어요. 저런 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jQuery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쨌건 결론.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위치는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이 국룰입니다. 이게 성능 효율에도 훨씬 좋아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아무데나 넣지 마세요.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가 위치하는 경우는 쭉 이제 실행이 된다. 뭐 요 얘기고요. 자, 웹페이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객체 모델이에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될 때 자바스크립트가 갖게 되는 기본 객체 구조라고 해서요. BOM이라고 불러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될 때만 생성되는 객체예요. 이 BOM이라는 객체는 사실 윈도우라는 이름의 객체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윈도우 안에 다른 하위 객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윈도우 객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윈도우 객체 안에
도큐멘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 도큐멘트도 객체예요. 그래서 이 얘한테 또 뭔가 프로퍼티 메서드들이 있어요.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HTML 태그 자체를 제어하는 객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사실상 자바스크립트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워낙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애다 보니까 요 객체 하나만 툭 띄어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애는 윈도우.도큐멘트라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워낙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앞에 윈도우는 생략해도 얘라고 이해를 해줘요. 자, 저 도큐멘트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그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보셨죠?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부터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실 때 포커스가 있어요. 웹페이지에서 작동하는 거는 이제 화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화면을. 컴퓨팅 용어 중에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것들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것도 인터페이스의 특징 하나예요. 모니터, 태블릿, 스피커,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용어고요.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갖고 온 용어가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 켰을 때 내가 클릭하는 것들을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UI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면 디자인을 UI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화면 디자인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UI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클릭하는 애들을 뜻해요. 이 UI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코딩했었던 그 자바스크립트, HTML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실행 버튼 누르면 명령어처럼 쪼르륵 결과만 나왔죠.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들은 이 명령 프로그램 기반에서 실행되는 애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되는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명령어가 라인 단위로 실행되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해서 CLI 환경이라고 불러요. CLI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 CLI 환경의 특징은요. 실행하면 그냥 전체가 일괄 실행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상당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팅 환경은 대부분 뭔가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콘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그래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쓰는 환경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불러요.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도 따지고 보면 이 GUI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버튼 눌러야 뭐가 작동을 하니까요. 버튼을 눌러야 우편번호 검색창이 뜨고 버튼을 눌러야 결제가 진행되고 그러죠. 이 GUI 프로그램의 특징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느 책에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 육하원 책 배우셨죠? 네,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근데 육하원 책 다는 안 해요. 누가? 언제? 무엇? 어떻게? 무엇을?
왜는 사용자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는 거고. 요거 4개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팝업을 열어라. 이미지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다음 이미지를 열어라. GUI 프로그래밍은요, 항상 사용자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언제예요. 이거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푼 거지, 요 언제라는 거를 이벤트라고 불러요. 요 4가지만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얘를 어떻게 내가 구현하느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느냐. 이거를 먼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볼 거고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이요. document.get 어쩌고저쩌고예요. 일단 get 엘리먼트예요. 첫 번째, get element by tag name. HTML 태그 이름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면 div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작성할 때 div 태그 얼마나 많이 넣는지 혹시 세보신 적 있으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넣어요. div 태그.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메서드 특징이 엘리먼트예요. 자, 그럼 얘가 리턴되는 게 객체 하나일까요? 배열일까요? 당연히 배열이죠. 특정 태그 모듈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반환되는 객체는 항상 배열 형식이에요. 정확하게는 HTML 엘리먼트 컬렉션이라 그래서 배열을 좀 가공한 클래스 객체인데 그냥 배열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반환되는 객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id 값. 자, 제가 CSS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id 값은 HTML 문서에서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라고 했었죠. 일단 그걸 전제로 했을 때 id 값은 하나니까 id 값은 딱 한 개만 있으니까 얘는 get element예요. s가 없습니다. id 값은 HTML 문서 안에서 고유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단일 객체로 반환합니다. 샵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기. 얘도 점 안 붙여요. 그냥 클래스 이름만 씁니다. 자, 클래스는 HTML 안에서 여러 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얘도 엘리먼트예요. 어떨 땐 엘리먼트고 어떨 땐 엘리먼트고, 그리고 CSS는 샵하고 점 붙이는데 여기서는 안 붙이고 헷갈려. 그래서 나중에 나왔어요. 쿼리 셀렉터. CSS 선택자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선택자 다 때려박을 수 있습니다. 부모 셀렉터, 조상 셀렉터, 자손 셀렉터 다 가입 가능하고요. nth 차일드 기타 등등 모든 가상 선택자도 다 됩니다. 그냥 앞에 수업 그대로 갖다 저 괄호 하나에다 때려 박으시면 돼요. 근데 케이스가 나뉘어요. 쿼리 셀렉터는 여기다 만약에 헬로라고 할 경우에 이런 클래스를 갖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단일 객체로 반환해요. 셀렉터를 적용받는 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첫 번째 요소만 반환해요. 나는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다 보면은 뭐 하나 눌렀을 때 여기저기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매품 쿼리 셀렉터 all입니다. 해당 선택자를 지원받는 모든 애를 다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는 쿼리 셀렉터 말고 딴 거는 안 쓰더라고요. 쿼리 셀렉터랑 쿼리 셀렉터 all만 쓰고 딴 거는 전혀 안 쓰더라고요.
자, 이거 쓰실 때 주의하실 거. CSS 선택자를 내가 여기에 명시한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오고 싶은 HTML을 가리키는 방법론적인 거지, 여기에 명시한 선택자가 반드시 스타일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샵 A라는 선택자를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CSS를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CSS 모두 셀렉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규칙 잘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다가 선택자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선택자를 바꿔요. 그러면 CSS 쪽도 다 같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작성 규칙은요, CSS 작성하실 때는 ID 값 절대 쓰지 마세요. CSS에서는 샵으로 들어가는 거 쓰지 마세요. 실제로 그 CSS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예를 들면은 트위터에서 만든 부트스트랩 내지는 뭐 그 밖에 다른 것들 요즘 비슷한 거 되게 많죠. 걔네들 잘 보시면 아이디를 안 건드려요. 다 클래스로만 써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완성된 CSS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대체로 이제 ID 값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고, CSS는 클래스 값 위주로 접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아예 영역을 나눠 놓으시는 게 나아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HTML 안에 내용 넣기, 아까 요 이너 HTML 말씀드렸죠? 시작 태그, 끝 태그 사이에 적용한다. 여기가 이너 HTML이에요. 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엘리먼트라는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HTML은 제가 무작위로 그냥 막 짰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타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태그 이름으로 가져오는 경우 get element by tag name p, 그러면 문서상에 있는 p 태그를 다 가져와요. 배열이라고 했죠? 배열이면은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 그래서 i번째 항목에 inner HTML로 내용을 집어넣어라. 자, 이번엔 클래스로 가져와 볼게요. element by class name. my CLS라는 이름을 갖는 애를 다 가져옵니다.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한꺼번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배열이었죠? 자, 우리 단순히 탐색만 할 때 배열 말고 어제 또 배웠죠? 포이치. 포 오브도 있었죠. 자, 그러면 얘한테 배열을 통째로 더 넣어주면, 그러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한테 inner HTML로 내용 넣어줍니다. 자, 이제 문법 설명은 웬만하면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ID 값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my id라는 값을 갖는 애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는 CSS 선택자입니다. document.querySelector. .a 안에 .b 안에 샵C, 이 구조를 충족하는 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은 .a 안에 .b 안에 샵C, 요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뭔가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query selector all .myh3. 그러면 myh3라는 게 요 밑에 3개 있죠. 자, 얘도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어제 봤던 대로 포이치로 돌릴게요. 자, 요거는 한 20년 전 스타일. 요거는 요즘 스타일. 그럼 요 V가 EL5가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배열의 원소가 V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요거 한 줄만 확인해 볼게요. 콘솔.log 한 다음에 V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HTML 안에 뭔가 출력을 한 예제예요. 자, 개발자 도구 열어서 콘솔에 출력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이거 하나씩 이게 지금 V잖아요. 반복되면서 출력한 거니까. 자, 요겁니다. 자, 4번까지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번은 뭐 실습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요. 3번은 그래도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4번은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4번부터 이제 실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HTML을 웹브라우저로 열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 라이브 서버 가동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예제는 그냥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실행이 가능해요. 당분간은. 네, AJAX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실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라이브 서버 가동해야 돼요. 그 시점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